안녕하세요. 코즈부 투나잇의 조수빈입니다. 오늘 월요일 시작됐고요. 또 4월의 첫 거래일이 시작됐습니다. 또 2분기도 시작이 됐는데요. 이제는 어닝 시즌을 앞두고서 우리 시장이 어느 방향성으로 흘러갈지 저희 코즈부 투나잇과 함께 하시면서 꼼꼼한 투자 전략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바닥부터 강하게 오를 히든 종목 알려드리는 시간, 또 어닝 시즌을 앞두고 어떤 이슈와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 또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상담을 시원하게 해결해드릴 종목 상담 시간까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채널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또 노란톡방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본 방송은 투자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의 책임은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노란톡방 들어오는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번호가 나가고 있습니다. 026007-8335번으로 전화 주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말씀해 주시면요. 저희가 종목 고민 바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가 어려우신 분들은 또 하단에 QR코드가 나가고 있습니다. 휴대폰 기본 카메라로 QR코드 스캔하셔서요. 참여 코드는 0721 누르고 입장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서도 똑같이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전문가님께서 빠르고 확실한 종목 고민 상담 해결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럼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님 화면으로 먼저 만나볼게요.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님은 최인성 전문가님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오늘 네. 4월의 첫 거래일이었잖아요. 네네. 오늘 시장 어떻게 바라보셨나요? 오늘 시장을 설명드리면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했던 거, 오전에 거의 대부분의 상승이 끝이 났습니다. 네. 자, 그럼 첫 번째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갭을 띄워놓고 음봉이 나왔죠.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해 보셔야 되는 건 갭을 띄워놓고 음봉이 나왔었다는 건 지수 자체는 하락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거래 대금도 줄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그런데 자, 여기에 몇 가지 숨어 있는 포인트들이 있는데 두 번째,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갭을 띄우기는 했지만 양봉으로 끝이 났죠. 그런데 코스피와 비교해 봤을 때 더 심각하게 거래 대금이 말라 있었다라는 것을 바라봤을 때 제가 말씀드린 거, 오전에 시세가 다 나오다 보니 오후에 거래 대금이 붙을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오전장에 올려놓고 그 상태로 그 가격대에서 유지를 하면 신규 진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거래 대금이 터지는 양상이 나타날 때 오전에 주가를 올려놓고 어느 정도 뺍니다. 빼서 지지선이라고 볼 수 있는 자리에서 주가를 반등시키면서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폭발적인 거래 대금이 붙으면서 거래 대금이 완성되게 되는데 오늘 시장은 거래 대금이 오전에 거의 대부분 완성됐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 이겁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승한 종목이 1110종목입니다. 하락한 종목은 456종목으로 상승한 종목 수가 하락한 종목보다 2배 이상 많은 상황이죠. 그런데 코스피를 바라봤을 때 어떻습니까? 상승한 종목 577종목에 하락한 종목 296종목입니다. 그런데 코스피의 지수는 어땠습니까? 갭을 띄워놓고 음봉이 나왔다라는 거. 그래서 코스피는 혼조세가 가득한 내용을 보여줬다면 코스닥에서는 그래도 괜찮은 수급의 영향을 맛볼 수 있었다. 다만 오전장에 거의 대부분의 수급이 끝났기 때문에 아마 매도를 한 번 더 상승을 보여줄 때 매도를 하려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오도 가도 못하고 그 종목에 어떻게 보면 물린 상태로 오늘 시장이 끝났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내일 시장에서도 지속적인 상승이 나와 주어야 그들의 차익 실현 욕구가 해소되면서 주가가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현상이 나타날 텐데 외국인이 과연 그것을 방관할 것인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을 똑같이 끌어올려 줄 것인지는 내일 시장을 봐야 알 수 있다는 거. 그렇다면 오늘 시장으로 미뤄봤을 때 내일 시장의 흐름을 예측하기에는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었던 요인 중에 한 가지가 또 있죠. 지난주 금요일 미국 휴장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 시장도 같은 위치에서 조정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오늘 시장에 대한 브리핑은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아쉽습니다, 아나운서님. 네. 드디어 결혼을 하신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요? 네. 저 누구랑 결혼하나요? 어떡하죠, 여러분. 이제 우리 아나운서님 결혼하시면 네. 예, 저희 보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 언제 결혼하죠? 설마 오늘 만우절이라서 지금 시청자분들이 이렇게 농락하시는 거 아니죠? 농락이라니 어떻게 그런 말씀하실 수가 있죠? 저 결혼 안 합니다, 여러분. 잠시만요. 네. 지금 피디님이 축하드린다고 저도 모르는 결혼식이 진행되고 있나 봐요, 여러분. 네, 전문가님께서 오늘 시장 얘기해 주셨는데 네. 주식 얘기로 다시 넘어와서 코스닥 오전장에 강했고 또 오후에는 약간 거래 대금이 부족했다. 그래서 조금 종목에 물려있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요. 내일 외국인의 수급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마감 지수 상황 자세히 저랑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양지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빨간불로 마감되긴 했는데요. 약간 힘이 부족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 시원하게 출발했지만 마지막에 이제 약하게 마무리했는데요. 0.04% 오르면서 강보합권에 맞췄습니다. 코스닥 지수 장중에 920선 터치했지만 912포인트에 장을 마쳤고요. 이어서 수급 포인트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수급 상황인데요. 개인 홀로 팔자세 보였고요. 외국인이 5거래일 연속 4자세를 보인 점이 특징이었습니다. IT, 금융, 그리고 유통에 대한 매수를 높여갔고요. 다음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 매수 규모가 크진 않지만 기관과 외인이 같이 4자세를 보였습니다. 외인 같은 경우는 코스닥에서는 2거래일 연속 물량을 담아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코스피입니다. HBM을 필두로 앞세워서 SK하이닉스 오늘 강했습니다. 또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는데요. 반면에 삼성전자는 오늘 약보합권에 장을 마쳤습니다. 그 밖에도 이제 중국 경기 회복세로 인한 화장품 관련주들이 오늘 강했고요. 반면에 자동차 관련주들은 약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오늘 혼조세 보였습니다. 에코프로 BM은 1%대 하락했지만 그래도 에코프로가 강보합권에 장을 마쳤고요. 제약주들 떨어졌네요. 엔캠 9%대 상승률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코스닥 쪽에서는 풍력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제 2분기에는 실적 시즌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어떤 종목들을 봐야 하는지 궁금한데 전문가님 이 실적 관련주들 중에서 정확히 어떤 테마, 어떤 종목들을 봐야 좋을까요?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건 2023년에 조금 큰 상승을 보여주지 못했던 그런 종목, 그런 테마, 그런 섹터 위주로 먼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역시나 빠질 수 없는 건 결국엔 뭐겠습니까? 반도체겠죠. 그런데 반도체 쪽에서는 이미 어느 정도 선반영을 받은 움직임도 나왔었고요. 그리고 대형주들의 수급이 너무나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는 게 위험하다, 무섭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보다 조금 실적이 반영되는 시기가 늦는 종목들이 또 있습니다. 바로 제약바이오 쪽. 네. 제약바이오주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상승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기 때문에 제약바이오주들 중에 적자를 지속하고 있는 기업이 있는가 하면 적자에서 흑자로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있는 종목군들이 존재합니다. 어떻게 보면 R&D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1상, 2상, 3상, 4상까지 간 종목들이 아니라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크게 화두되고 있는 종목은 비만 치료제 쪽이겠죠. 맞아요. 그래서 비만 치료제의 판매량과 관련되어 있고 식약처에서 인증을 준비하고 있는 종목들이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종목들 한번 눈여겨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들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 반도체와는 다르게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큰 종목들 분명히 있습니다. 네. 뭐 HLB도 그렇고 셀트리온 쪽도 네.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큰 상승을 보여주지 못한 종목군들이 더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종목들 위주로 지켜보시고 매수 타점을 잡아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같이 한번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작년부터 주구장창 지속적으로 말하는 테마가 하나 또 있습니다. 아직까지 테마의 반열에 올라오진 못했지만 폐배터리 관련주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된다라는 내용 전해드리고 싶은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또 뭐냐면 네. 최근에 네. 폐배터리는 보통 누가 많이 투자할 것이다, 누가 많이 할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냐면요. 바로 폐기물 처리하는 업체들입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PF 사태로 인해서 건설사들도 먹거리가 부족하다 보니 폐배터리 시장으로 진출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건설사들이 들어오는 것과 맞물려서 올해 저는 2023년 후반기 때 2024년 하반기쯤이면 폐배터리 시장이 슬슬 시작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직까지 윤곽이 나타나고 있지 않은 걸로 봐서 빨라야 올해 말 늦으면 내년 초 정도는 되어야 무언가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폐배터리 테마가 구축이 되고 그와 관련된 종목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면 그 종목들의 매출이 곧 전기차의 수요로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집중해서 보셔야 에코프로 BM과 마찬가지로 전기차 관련주들의 한 번 더 큰 상승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는 것까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당장 이번 달만 힌트를 주신 게 아니라 올해 말 그리고 내년 초까지 지금 힌트를 주셨습니다. 일단 이번 달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 쪽 아직도 더 성장세가 남아있고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실적이 찍히는 그러한 기업들을 위주로 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또 폐배터리 테마도 꼭 놓치지 말고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성장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켜보셔라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전문가님께서 또 수익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저도 노란톡방에 들어가 있는데요. 노란톡방 지난 금요일이죠. 지난 금요일에 전문가님께서 피롭틱스 여기 나와 있죠. 피롭틱스를 지난 금요일 27,000원에 추천을 해주셨어요. 장중 베팅이죠. 그런데 지난 금요일에 27,50원에 종가를 마쳤습니다. 오늘 아침에 혹시 보신 분들 있으실까요? 피롭틱스 오늘 아침에 VI 발동하고 1차 목표가 23,000원에 매도하셨고요. 또 2차로는 24,000원에 목표가 잡으시면서 16%대 수익을 거두셨습니다. 총 수익률 18%대네요. 지금 전문가님께서 제가 아까 물어봤는데 또 비중을 아직 남기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전문가님처럼 이 종목을 보유 중이신 분들이라면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전문가님. 네. 비중을 왜 조절하는 게 중요한지에 대한 포인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시초가 시작할 때 시작과 동시에 VI가 발동이 됐죠. 그래서 네. 9시 2분이 지나서 첫 체결 물량이 체결되게 됐는데 시초가에 갭을 띄운다라는 거는 더 크게 상승할 가능성도 있겠지만 만에 하나라는 게 또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갭을 띄워놓고 윗꼬리도 달지 않고 흘러내릴 수 있기 때문에 VI가 걸리고 VI가 풀리는 그 시점에서 매도하실 수 있도록 제가 어느 시점에 매도를 해드렸는지까지 지금부터 설명을 드려보고자 하는 거죠. 네, 좋습니다. 피롭틱스 보유 중이신 분들이라면 좀 중요하게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중요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려볼 텐데요. 첫 번째 이겁니다. 피롭틱스 우리가 언제 들어갔느냐? 전고점이 2650원이었던 금요일 장중에 2650원을 돌파하는 2700원에서 진입하자라는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시간이 언제? 체결된 시간이 오전 10시 49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피롭틱스 오늘 말씀드린 겁니다. 4월 1일 월요일이라고 적혀 있고요. 진입한 날짜는 3월 29일이라고 적혀 있는 게 눈으로 보이실 겁니다. 오늘 오전에 피롭틱스가 시초가에 VI가 걸릴 것이다라는 예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 오전에 갭을 띄우는 움직임으로 봤을 때 물량이 그렇게 크게 증가되지 않았었고 어떻게 확인했느냐? 8시 30분부터 40분까지는 장전 시간의 가격이 체결이 되죠. 그런데 그 당시에 물량이 몇십만 주가 매수세로 몰려 있었지만 8시 40분부터 실질적으로 체결이 되는 9시 전까지 8시 59분 59초까지 늘어나는 물량이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가서
9시가 되기 직전에 가서 갑작스럽게 호가가 위로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8시 38분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피롭틱스 시초가를 보고 익절 준비하겠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무엇이냐? 5% 이상 갭 뜰 경우에 분할 익절을 하겠다. 그리고 5% 이상 갭이 뜰 시에 전량 익절하겠다는 내용을 합니다. 뜨지 않을 경우죠. 그런데 갭상 시작할 때는 홀딩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그 갭상이라는 건 VI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VI가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더 올라가야 되는데 더 VI 가격보다 더 갭이 떠서 시초가를 형성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얼마에서 시작을 했느냐? 정확하게 23,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피롭틱스 시간을 잘 보세요. 8시 38분에 언급했고요. 그 다음 8시 59분에 시장가 절반 매도 주문 걸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에 하나 VI 호가에 체결되려고 할 수 있겠지만 혹시라도 9시 정각에 VI가 아닌 VI 전 호가를 체결시키고 주가가 빠져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9시에 오기 전에 그러면 이 시간에 시장가로 걸어놓으면 첫 체결에 같이 체결이 되겠죠. 그래서 8시 58분에 매도 주문을 거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체결이 언제 된다? VI가 걸렸기 때문에 2분이 지난 그 이후에 1차 익절이 나갔는데 오늘의 시초 가격인 23,000원이었습니다. VI 풀리면서 11% 수익권인 23,000원의 절반 매도됐네요. 남은 물량 지켜보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9시 15분에 시세 탄력 받고 있긴 한데 저항 매물이 상당히 지속적으로 들어오네요.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9시 17분에 피롭틱스 24,000원에 15% 수익 구간에서 남은 물량의 절반을 한 번 더 익절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물량을 얼마? 첫 진입했었던 물량의 25%만 남아 있겠죠. 그런데 오늘 갭을 띄워놓고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무서우셨겠지만 시간을 다니까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또 시간에서도 또 큰 상승을 거뒀더라고요. 23,650원까지 오르더라고요. 그렇게 된다라는 건 오늘 갭을 띄워놓고 윗꼬리 아랫꼬리가 모두 달린 음봉 형태로 끝은 났지만 거래대금도 붙었지만 내일 한 번 더 큰 폭의 상승이 나올 수도 있는 기대감이 생겨 있는 종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만약에 오늘의 고점이 24,500원이죠. 그런데 24,500원을 넘어서 시작하게 되면 위로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24,500원을 넘어가지 않으면서 갭을 띄워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종가 가격까지 내려온다라는 건 무엇이 되겠습니까? 이틀 연속으로 갭을 띄워놓고 음봉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건 차익 실현 매물들이 쏟아져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내일 오전에 정리를 끝내거나 아니면 오늘의 고점이 되는 24,500원을 넘긴다면 그 자리에서는 물량을 그대로 홀딩할 수도 있다라는 의견을 드려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분할 매수도, 분할 매도도 중요하지만 전고점을 돌파하는 자리에서는 시장가로 분할 매수 없이도 진입할 수 있다라는 거. 하지만 진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매도입니다. 예술적으로 매도하기 위해선 라운드 피겨 가격 구간마다 매도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 구간에서 매도를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주가가 흘러내릴 가능성이 있는 양상으로 변환된다면 줄어드는 거래량을 같이 보시면서 매도를 익절을 하셔야 된다는 설명까지 이어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피롭틱스는 내일 지켜보시는 게 중요하실 거고 혹시라도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실 수 있습니다. 저와 함께 이 종목 헤쳐나가셨으면 좋겠는데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종목도 한번 같이 설명을 드려보고자 할게요.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매도가 끝난 종목입니다. 네. 어떻게 매도가 끝났느냐? 종가 매매를 했습니다. 종가 베팅을 통해서 뉴프렉스라는 종목에 들어갔고요. 이 종목을 들어갔던 이유들은 안 보이실 테니까 제가 보고 읽어드리겠습니다. 반도체 상승세 지속됨에 따라 카메라 모듈, PCB,
FPCB 관련주로 엮여져 있는 종목들 주목해 보겠습니다. 금일 온디바이스 상승 탄력 받은 것으로 보아 단기간에 수익이 나올 종목으로 보여집니다라고 했었던 이 종목은 뉴프렉스입니다. 뉴프렉스 같은 경우에는 PCB, FPCB, 카메라 모듈, 갤럭시 링 그리고 폴더블 폰과도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삼성전자의 1차 밴드 회사라는 건 모두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게 진입을 했고 그 다음 날 25%가량 상승이 나왔는데 우리는 분할 익절을 통해서 16% 구간에서 정리를 30분 만에 끝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또 들고 나왔느냐? 차트는 안 보여드릴 겁니다. 궁금하시면 저와 함께 하시면 내용들을 보여드리겠지만 뉴프렉스 안 끝났습니다. 다시 상승하려는 캔들의 모양과 거래대금이 포착되고 있기 때문에 뉴프렉스 내일부터 잘 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익절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사골국물 한 번 더 우려먹으면서 신규 진입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나왔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피롭틱스 같은 경우는 18%대 수익률을 거두셨고 어떻게 거뒀는지 알려주셨고요. 또 25% 지금 남은 비중이 있다고 하시니까 보유 중이신 분들은요. 내일 오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매도 타이밍이 가장 중요한 만큼 거래량, 거래대금 확인하시면서 매도 금액 꼭 잘 설정하시고요. 또 뉴프렉스 같은 경우는 이미 다 정리가 끝나고 수익 보신 종목인 줄 알았는데 추가 진입의 가능성이 더 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내일 꼭 잘 지켜봐야 한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상단에 지금 번호가 나가고 있습니다. 026007-8335번으로 전화 주시면요. 전문가님과 1대1로 종목 상담 진행이 가능하거든요. 전화 주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빠르고 시원하게 고민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전문가님과 함께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제 2분기가 시작되면서 어떤 종목들 또 어떤 테마에 우리가 집중하면 좋을지 하나하나씩 짚어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첫 번째 종목은 반도체입니다. 로체 시스템즈라는 종목이고요. 전일 대비 4.96% 오늘 올라서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반도체 장비 관련주입니다. 자세한 설명 들어볼게요. 네, 로체 시스템즈 같은 경우에는 방송에 나와서 이미 여러분들께 종가 베팅 매수 관점을 드렸었던 반도체 관련주죠. 그런데 LCD는 지금 볼 필요 없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위에 두 줄 지우고요. 또 아래쪽에 보니까 또 어려운 얘기들 나옵니다. 지워볼까요 또? 이렇게 지워보면 로체 시스템즈를 바라볼 때 가장 중요한 거 첫 번째 줄이 나왔습니다. 주 고객사가 누구냐가 눈에 들어오셔야 될 거고요. 두 번째, 고객 사양에 맞춰서 파샬로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방식이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몰라도 됩니다. 그렇다면 로체 시스템즈의 장황한 설명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건 첫 번째, 그래서 고객사가 어딘데? 그리고 두 번째, 반도체 장비 부문 업황 개선이 가시화되면서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다. 그런데 반도체 관련주들의 턴어라운드 가시화가 나오고 있는 게 언제부터인지 아십니까? 여기다 써볼게요. 2023년 7월부터입니다. 7월부터예요. 작년 초부터 얘기가 나오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가시화가 되기 시작한 건 2차 전지가 꺾일 때부터입니다. 그런데 이때 왜 반도체 관련주가 못 올라갔는지 우리 아나운서님 혹시 아시나요? 실적이 찍히지 않아서? 실적이 찍히지 않은 거 가장 중요했죠. 그런데 거기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오, 뭔가요? 8월 달 우리에게 무서움을 안겨줬었던 초전도체 관련주 상승. 그런데 대한민국은 그나마 양호하기는 합니다만 문제가 되는 건 미국이었으면 8월 달에 초전도체 이슈 나왔다라고 주가가 올라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 증권사 직원들은 휴가철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와 다르게 외국은요. 휴가를 갈 때 핸드폰을 회사에 두고 갑니다. 좋네요. 네, 전화하지 마라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언제 어디서든 무슨 일이 생기건 상사가 전화하면 빨개 벗고 있다가도 상사님하고 전화를 받죠. 그게 우리나라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8월 달에 거래대금이 시장에서 죽으면서 어느 정도 쉬어가는 타이밍을 만들어줬어야 되는데 초전도체로 인한 이슈가 너무 크게 화두가 되다 보니 쉬지 못했고 그 여파가 언제까지 끌고 가졌습니까? 9월. 그리고
10월까지. 근데 심지어 10월 달은 또 어땠습니까? 추석이라는 호재여야 하는 그 시기가 10월 4일 날 추석 연휴가 끝나면서 악재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10월 5일 날 두산 로보틱스 상장까지 있었는데 10월 26일까지 지속적인 하락세가 나오면서 여기서 또 하나 이슈가 터졌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 발발로 인해서 시장 상황이 또 한 번 요동을 치기 시작합니다. 유가 관련주, 전쟁 관련주의 주가가 올라가면서 반도체주들, 지금 설명드리려고 하는 이 반도체주들 네. 움직임이 나올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네. 왜? 시장에서 모멘텀을 만들려면 지수 자체가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선 삼성전자가 필두가 돼야 된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죠. 그런데 초전도체로 수급 쏠려, 지수 빠져, 전쟁 났어. 그런데 이 모든 것들에 삼성전자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안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시화가 되기는 했으나 이 가시화된 부분이 실질적으로 반영되지 못했고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2023년에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줄어들어 있는 것이 다음 분기, 다음 해로 넘어갔죠. 그게 바로 24년 1분기로 실적이 넘어갔기 때문에 올해는 연초부터 반도체 관련주들의 주가에 훈풍이 불어올 가능성이 이미 가시화가 된 것이 아니라 확실시 됐다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 턴어라운드 못하겠습니까? 로체 시스템즈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렸었는데 차트 보겠습니다. 자, 전고점을 넘어간 위치에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이 구간이죠. 그렇다면 확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자리입니다. 상승이 얼마큼 나왔습니까? 액에게 고작 9%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전고점을 넘어간 자리에서 진입해가지고 이 무서운 자리에서 갑자기 주가가 폭락할 가능성도 있는 이 자리에서 진입해가지고 수익을 만들어냈다라는 것 자체가 용감한 겁니다. 그죠? 왜?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들어가셨다가 여기에서 로체 시스템즈가 만에 하나 주가가 폭락하게 되면 어디까지 내려오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5,000원이라는 적정 주가 가격이 있어요. 여기까지도 충분히 내려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내려올 때 해당 가격 구간이 되는 7,000원 초반에서 지지될 가능성이 높겠지만 여기까지 흘러내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흘러내리고 나서 다시 원상 가격까지 올 가능성 있겠느냐? 모릅니다. 삼성전자가 10만 전자 간다면 가겠죠. 그런데 또 한 번 8만 전자까지는 왔지만 9만 전자 못 가고 조정받으면서 또 6만 원 중반대까지 내려가면 그러면 반도체 관련주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못 올라갈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체 시스템즈는 고점에서 잡은 것부터가 대단한데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릴 게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거래 대금이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오늘 또 한 번 상승을 보여줬죠. 한 가지 더 제가 가장 유념해서 봐야 되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파란색 저항선을 윗단으로 올려놓으면 그 다음 날 파란색 저항선 위에서 종가가 형성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넘어갔습니다. 넘어가 놓으니 오늘 다시 한번 상승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끝일 것이냐? 아니죠. 우리는 파란색 저항선을 이탈할 때까지 지켜봐도 됩니다. 왜? 그래도 수익권이니까. 하지만 왜 여기까지 지켜보느냐? 갑작스럽게 더 큰 폭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유는 무엇이냐? 상승하고 있는 기울기는 비슷하게 나오고 있지만 이동평균선이 지속적으로 따라 올라 붙고 있죠. 그렇다면 이 이동평균선을 이용해서 로체 시스템의 고점을 판단하지 못하겠지만 상승 횡보하는 자리는 찾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자리까지 올 때 이동평균선이 따라 올라오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에서부터는 꺾여져 내려가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걸 누구나 다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이동평균선이 따라 올라오기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고점 구간에서 머무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익절하기에는 조금 이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어가서 원익 IPS 설명을 한번 드려볼 거예요. 원익 IPS.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가서 여러분들 이미 알고 계시죠? 반도체입니다. 그런데 또 들어가 있는 건 디스플레이. 지금은 보실 필요 없다. 한 가지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아나운서님,
디스플레이 관련주는 언제 주목해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CS 2025. 그렇죠. 네. 그렇다면 지금 투자할 때가 아니라 디스플레이 쪽을 바라보신다면 올해 하반기 끝나갈 무렵에 그때 진입하셔서 1월 달에 CES 2025가 열리는 2025년에 매도를 잡아보시면 된다라고 설명을 들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원익 IPS는 여러 가지 설명들이 파다하게 나와 있죠. 그런데 또 나와 있는 건 뭡니까? 턴어라운드 또 들어갑니다. 그죠? 그렇다면 해당 종목은 어떤 관점으로 진입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제가 차트에 가격을 다 표시를 해왔습니다. 내가 만약 원익 IPS의 주주라면 이 가격 구간들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37,700원, 두 번째 33,200원, 세 번째 28,500원까지. 자, 그러면 이 선들이 왜 중요하느냐? 내가 37,700원을 이탈할 때는 익절하거나 손절해야 된다. 그렇다면 그 중간에 있는 33,200원은 왜 익절 자리가 됩니다. 어떤 익절? 주가가 올라갔죠. 내려올 겁니다. 그런데 37,700원 깨질 때도 안 사고 33,200원 깨질 때도 안 사는데 28,500원까지 내려오면 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언제 매도한다? 33,200원을 1차 익절 가격으로 잡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차트는 거의 대부분 이런 식일 겁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느냐? 이미 시세는 나왔죠. 얼만큼 나왔습니까? 26% 정도의 상승을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언제 기준으로? 3월 4일 날 토르시노가 떴던 날의 종가는 33,200원이죠. 또 하필이면. 그런데 오늘 종가는 42,000원입니다. 고점 기준으로 말씀 안 드립니다. 종가 기준의 상승률이에요. 토르시노가 포착된 날의 종가 기준으로 오늘의 종가까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여러분 주목해 보셔야 되는 게 뭐가 나왔습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파란색 저항선이 올라왔는데 오늘 갭을 띄워놓고 양봉을 만들면서 파란색 저항선 위에 끝났죠. 그러면 원익 IPS 신규 매수 자리 어디입니까? 43,400원을 넘어가는 450원을 찍는 그 순간이 뭐가 된다? 신규 진입 관점이 된다. 하지만 내가 진입한 그 자리에 타점이 잘못됐다라는 걸 인지할 수 있는 손절 가격을 어디로 잡는다? 파란색 저항선을 이탈할 때 손절한다라는 관점으로 단기 트레이딩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왜? 원익 IPS 이미 많이 올라왔다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죠. 하지만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죠? 저가격, 전고점의 가격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이번에 반도체와 관련된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한 원익 IPS라면 이번에는 전고점을 넘어서 5만 원을 넘길 가능성 충분하기 때문에 신규 진입 관점을 설명드릴 수 있을 뿐더러 보유 중이신 토르 기법을 애용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더 큰 수익을 기대할 수도 있는 자리까지 왔다라는 설명을 같이 드려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원익 IPS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세 번째, 재룡전기. 뜨거운 감자죠. 이 종목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걱정들이 많으실 텐데 전력 설비 관련주 하는 순간 나오는 거 몇 가지만 한번 찍어보죠. 변압기 나왔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민간 개방 기대감. 약간 뭔가 부족합니다. 그리고 수주 잔액이 역대급이다라는 거. 또 뭐가 있을까요? 보니까 여기 또 나와 있네요. 친환경 들어갔죠? 신재생 에너지를 보시면 됩니다. 전력망 구축,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들어간다. 인프라 투자가 들어가면 뭐를 본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전력망 변압기 교체 시기는 이미 윗단에 있지만 언제부터? 2023년 6월부터 시작됐고 이제 매출이 찍히는 시기가 됐기 때문에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가장 크게 고려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됐었을 겁니다. 수주 잔고가 증가했다는 내용 윗단에 이미 있었죠. 하지만 영업이익이 6배가 증가했다는 내용까지도 있었던 종목이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건 그래서 더 갈 수 있겠느냐라는 것인데 기울기가 너무 가파릅니다. 그죠?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면 보통은 이동평균선 2개 내지 3개는 깹니다. 뭐못 깨겠습니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 5일선 깨겠죠. 그리고 10일선도 깨질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부터는 고민이 좀 될 거예요.
21선을 깰 것이냐 안 깨고 반등을 내보낼 것이냐. 그런데 20일에서 지지가 되면 전고점은 못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61선까지 내려와서 지지가 되면 뭐가 됩니까? 장기 관점이 되겠죠.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깨졌을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천천히 누웠다가 다시 올라오게 되면 52주 신고가 경신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하실 때 이동평균선을 지지 삼아, 벗삼아 그 자리에서 분할익절하셔도 되고요. 그것이 아니라면 지지가 되고 반등이 나올 때는 신규 진입도 가능하겠지만 잘못 물리면 엄청나게 아프실 겁니다. 내 마음이 아픈 게 아니라 계좌가 아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규 진입 관점으로 재룡전기는 위험한데 마찬가지 34,450원, 27,200원, 그리고 25,500원이라는 가격이 있습니다. 이 가격을 왜 유념해 두셔야 했느냐? 내가 지금 현재 어느 가격 구간에서 매수했던 상관없이 34,450원을 이탈하면 그 자리에서는 손절 또는 익절을 해야 된다는 것과 그렇다면 맨 아래에 있는 25,500원은 뭐겠습니까? 신규 매수 자리겠죠. 왜? 주가가 올라가다가 저항을 받았다가 넘어가면서 박스권을 그렸습니다. 27,200원까지. 그런데 마지막에 25,500원을 지지하고 주가가 반등이 나왔으니 이 종목은 25,500원까지 내려오면 진입할 수 있겠구나. 그렇다면 1차 익절 자리 어디? 27,200원으로 잡으시면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차트를 보시면. 자, 그렇다면 재룡전기 지금 현재 시점에서 상승률 107.37%입니다. 와. 종가 기준입니다. 1월 5일 날 진입했었던 가격 기준입니다. 그렇다면 최근에 떴었던 지난주 목요일에 떴었던 토르신으로 기준으로 하면 몇 퍼센트입니까? 3거래일 16.71%입니다. 여기에서 더 갈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에서도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건 뭡니까? 이 34,450원은 말이죠. 파란색 저항선의 가격입니다. 파란색 저항선을 만들어 놓고 올렸죠. 언제입니까? 월요일, 금요일, 목요일, 수요일, 지난주 화요일 날 34,450원이라는 종가를 만들어 놓고 그 자리에서 수요일 날 양봉이 나오고 그 다음에 거래대금 줄어들면서 신호가 포착이 됐다라는 거. 어디 위에 있습니까? 지금 현재 주가가. 파란색 저항선 위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꺾여 내려올 가능성은 언제나 도사릴 수 있기 때문에 파란색 저항선이 자, 지우고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파란색 저항선이 다시 올라오기 전까지는 재룡전기는 이제 그만 놓아주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려볼 수 있고요. 그에 반해서 LS그룹주들이나 대한전선, 대원전선 같은 종목들은 재룡전기와 다르게 아직 해당 가격 구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말인즉 재룡전기는 상단에서 조정을 받을 수 있겠지만 아직 올라가지 못한 종목들은 상승할 가능성과 키 맞추기를 보여줄 가능성이 아직까지 존재한다는 것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때 가장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거 지난주에도 보여드렸었던 TCK예요. TCK. 또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한 가지 더 흑연 관련주랍니다. 중국과 무역 분쟁이 생길 때 가장 크게 위태로워질 수 있는 기업이지만 TCK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있죠. 우리 아나운서님 혹시 아시나요? TCK를 제가 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었는지. 혹시 삼성전자 갈 때 같이 간다라고 했던 종목인가요? 큰일 났습니다. 네. 큰일 났습니다. 진짜 큰일 났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장중에 진입하는 종목들을 제외하고 설명드릴 때 뭐뭐 설명드립니까? 토르, 그죠? 그리고 한 가지가 또 있죠. 메가토르. 이름만 조금 바뀌었을 뿐인데 토르 신호는 고점에서 포착이 되기도 저점에서 포착이 되기도 하지만 메가토르 신호는 해당 종목의 주가가 저점이라 판단되는 자리에서만 포착된다는 게 핵심 포인트였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는 동안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되는 건 빨간색 동그라미가 한 줄이 쭉 그어져 있죠. 그 가격 얼마입니까? 13만 1,500원.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줄에는 파란색 동그라미가 또 쳐져 있습니다. 그 가격은 얼마? 11만 1,200원. 그리고 아랫단에 녹색으로 또 동그라미가 몇 개 있을 겁니다. 그 가격 얼마? 9만 5,700원이에요. 그렇다면 이 가격과
동그라미들이 보여주고자 하는 의미, 차트가 도화지에, 보통 저는 이 차트를 도화지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이 도화지에 캔들이 하나하나씩 수놓아질 수 있는 이유는 거래가 생기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거래를 통해서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는 화백이 누굽니까? 외국인. 세력입니다. 외국인 기관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세력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세력들이 해당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는데 그림을 그릴 때 해당 가격을 잘 보시는 겁니다.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기술적 반응이 나타나는 자리, 내려갔다가 올라갈 때 저항을 받는 자리, 그리고 또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면서 마지막으로 저항을 받았었던 가격이 얼마? 13만 1,500원. 그렇다면 두 번째 파란색 동그라미 한번 볼까요? 올라가서 싸우다가 내려왔었던 자리, 그리고 또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부딪혔던 자리. 그런데 빨간색과 마찬가지로 내려갔다가 저항을 받는 자리가 어디? 그죠? 계속 부딪히죠? 맞지 않습니까? 최근에도 부딪혔었던 자리라는 건 이 자리가 지지가 될 수도 있지만 저항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핵심이 되는 녹색 자리는 뭡니까? 핑크색 지지선이 움직이는 와중이 아니라 바로 이 자리가 지지선, 최종 지지선이 될 수 있는 가격 구간이다라는 겁니다. 그 말인 즉 95,700원까지 오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매수할 수 있는 자리. 그렇다면 11만 2천 원은 뭐가 됩니까? 지우고 볼까요? 역추세로 보겠습니다. 차트가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95,700원까지 왔다. 진입했다. 그러면 1차 익절 어디? 11만 1,200원 했죠? 그리고 주가 또 내려옵니다. 매수 어디? 95,700원. 또 갑니다. 어디 익절하겠습니까? 11만 1,200원. 또 내려옵니다. 95,700원 매수. 이런 식으로 계속 울거먹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께 4종목을 보여드렸죠. 그중에 3종목은 선을 그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선들을 여러분들의 차트에 그어놓고 그 자리에 왔을 때 매출액, 그리고 영업이익, 또 뭘 봐야 되겠습니까? 부채 비율, 유보율, 그 다음에 볼 필요는 없겠지만 이거 4가지만 봐도 되겠지만 여기서 더 본다면 PBR, 그죠? PER 이런 것들도 같이 보시겠지만 거기까지 안 봐도 됩니다. 왜? 우리가 볼 거는 포착됐었던 가격을 만들었을 당시의 매출액 영업이익과 우리가 진입하려고 하는 95,700원에 당도했을 때의 매출액 영업이익 부채 비율 유보율이 아직 비슷한 수준인지만 알면 된다는 겁니다. 왜? 적자로 전환되거나 매출액이 큰 폭으로 감소된 것이 아니라면 지속적으로 95,700원은 뭐가 된다? 지지선이 된다. 설령 잠깐 이탈된다 하더라도 금방 회복될 수 있는 가격 구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차트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TCK의 주가가 최근에 큰 폭으로 올라가고 있다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실 텐데 이슈가 언제부터 가시화가 됐겠습니까? 작년은 아닐 겁니다. 그죠? 그러면 자, 2023년 그어보면 여기가 22년, 그죠? 23년, 24년입니다. 반도체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 있는 건 올해. 가시화가 된 건 작년 7월부터. 그러면 2022년에는 반도체가 힘을 쓸 수 있었느냐? 코로나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요. 생산 설비를 굴릴 수 있는 여건이 충족되지 않은 시기에 왜 고점에 있었겠습니까? 그 말인 즉 TCK 이번에 전고점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다. 있다. 그렇죠. 네. 그렇다면 메가토르 기법으로 포착을 한 가격 저점에서 매우 잘 잡았다라는 거 오케이 인정하겠어 라고 생각들 하실 거예요. 그 가격이 얼마입니까? 95,700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또 그 자리가 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자리 파란색 저항선이죠. 그런데 오늘 갭을 띄워서 파란색 저항선보다 윗단에서 종가를 마감했다. 13만 1,400원. 그렇다는 말은 이 종목 어떻게 된다라는 겁니까?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풀이가 되겠죠. 다만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전고점까지의 거리가 그렇게 멀지는 않으나 상승한 각도가 너무 크기 때문에 5일 이동평균선의 조정 지지를 받고 재차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하지만 파란색 저항선 윗단에서 머물면서 5일 이동평균선을 기다려준다면 너무 땡큐. 그러면 그 자리에서 그냥 진입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파란색 저항선을 저항선으로 바꿔놓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렸다가 신규 진입 자리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미 진입해서 37% 이상의 상승을 맛보고 있으신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기다리면 되겠죠. 그죠? 어디까지? 11만 1,200원까지 내려오는 것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왜? 올해는 반도체에 대한 업황, 업사이클,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높으니까. 여기 오면 뭐 한다? 또 살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는 95,700원에 잡았으니까. 하지만 올해 상반기에는 95,700원까지 내려올 가능성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11만 1,200원이 신규 매수 자리가 될 수 있을 뿐더러 5일과 10일 이동평균선의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오는 자리가 있다면 그 자리 아무리 TCK의 주가가 고점이다 하더라도 신규 진입 가능하다라는 설명까지 같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총 4개의 종목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어서 그러면 바닥부터 강하게 오를 히든 종목 알아보는 시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우리가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 그럼 이러한 차트 교육을 통해서 어떤 종목 사야 해요, 전문가님? 이렇게 궁금하신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전문가님께서 오늘 히든 종목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은 어떤 건가요, 전문가님? 네, 오늘 가져온 종목은 세 글자입니다. 세 글자인데 제약바이오이기도 하고 비만 치료제이기도 하고 항암 관련주이기도 하고 폐렴 관련주이기도 하고 너무 많아요. 그런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충북 오송 공장을 방문했다라고 합니다. 류프로렐린 제제의 1개월 지속형 전립선 암과 성조숙증 치료제 루프원의 생산을 위한 실사를 진행했다라는 내용이 있죠. 그렇다면 이 루프원이 뭐냐? 1개월 지속되는 약물이다라고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당뇨, 비만 치료제 PT403과 PT404는 루프엄과 마찬가지로 지속성 약물 전달 기술인 스마트 대포를 적용했다. 몰라도 됩니다. 이거 뭐 알아가지고 어디다 쓰겠습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핵심 포인트는 뭐다? 비만 치료제 시장 규모는 2022년 28억 달러에서 2028년 167억 달러로 성장이 관측된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작년에 해당 종목을 제가 얘기를 할 때 뭐라고 했었냐? 이 종목은 비만 치료제 관련 시장은 현재 137조 원 규모의 가능성이 있는 시장이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일론 머스크도 복용한다라는 내용을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리고 PT403과 PT404에 대한 내용만 알고 가시면 이 종목에 대한 공부는 끝입니다. 1조 원대 이상의 규모의 기술 수출 성공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다. 1조 원 안 돼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된다면 해당 종목 더 큰 상승이 나올 가능성 있다라는 것이겠죠. 자, 그렇다면 차트 위치 보겠습니까? 어디입니까? 한번 큰 폭으로 떴었던 이유는 뭐 때문에? 비만 치료제 때문에. 그런데 조정받고 바닥에 내려와 있는 이 자리는 뭐다?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그 자리. 그런데 해당 가격 구간에서 진입을 먼저 했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눌렸는데 핑크색 지지선인 22,550원까지만 눌렸다가 재차 반등이 나오면서 오늘 토르시노가 다시 포착됐다. 얼마? 28,800원에. 그렇다면 이 종목은 놓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어디까지 바라본다? 41,750원 넘어갈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분할 익절하겠지만 지속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다라는 정도로 이해하시고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말씀해주신 비만 치료제 관련주 종목명이 궁금하시다면 노란 톡방 함께 하시면 매수 매도 타이밍까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코즈부 투나잇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은 투자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의 책임은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 코즈부 투나잇은 내일 또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